네, 이어서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한 주의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부터 좀 다뤄주시겠는데요. 기술주들 흐름을 좀 볼게요. 네, 네. 우선은 이제 금요일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조세로 네. 마감이 되는 그 모습이었는데 사실 2주 연속해서 미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국내 증시도 2주 연속 상승이 굉장히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케이스였는데 이제 미증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사실 이게 궁금하죠. 예.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2주 동안에 10% 넘는 상승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조정장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죠. 근데 이게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기로에 왔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주간상에서의 그림인데 지금 현재 이제 14,200이라는 자리대를 우선은 저항으로 인식한다가 됩니다. 그러네요. 이 14,200이라는 게 어떤 자리냐면 네. 작년에 네. 이제 한번 강하게 움직일 때 상단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밟던 그런 자리인데 예. 이 라인대가 이제 저항으로 인식이 된다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현재는 이 구간대에서 안착해서 다시 위로 가느냐 이 네.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고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락 추세에 딱 저항을 받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되는군요. 네, 또 2주 동안에 10%라는 상승이 넘게 나왔으면은 이제 숨고르기도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바로 옆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성장주 ETF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성장주 ETF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차이가 뭐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성장 ETF는 작년에 이제 7월달과 10월달 이럴 때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있죠. 이 라인대를 지금 고가로 인식한 케이스인 거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가로 인식했던 자리대를 현재 고점으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성장주 관련된 쪽에서가 저항을 더 강하게 받는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 초에 네. 사실 연준에서의 매파전 성향이라든지 2월달과 3월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발생되기 전에는 예. 처음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유동성 해소가 들어온다 이렇게 그렇죠. 되다 보니까 그때는 성장주가 크게 빠지고 가치주는 안 빠지는 과정이 있었죠. 그랬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밸류를 따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시금 그 위치대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변수가 있었던 게 이제 해소되고 그죠. 기존 큰 그림으로 돌아간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스닥의 그런 움직임들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도 네, 볼게요. 반대로 S&P 500을 보게 되면은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이제 나스닥 20%였던 동안에 예. 11.7%였으니까 좀 덜 빠졌었죠.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나스닥이 2주 동안에 10% 상승한 동안에 8% 상승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보다 훨씬 더 강한 케이스죠. 넘겼네요, 주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들을. S&P는 주 하락 추세를 넘겼다 돼버리죠. 그래서 역시 지금 현재 이제 고가 저항을 받는다 된 것이 네. 4,55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네네. 이 라인대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던 자라서 역시 저항대로서 들어가는 거 비슷하다가 됩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네. 아까 기술주는 기술적 반등과 추세를 넘기지 못했다 된 거고 그렇죠. S&P는 추세를 넘겼다 되는 거죠. 그럼 이쪽 종목을 사란 얘기입니까? 그죠. 이쪽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밸류. 그러니까 S&P 500 밸류 ETF니까 가치주 ETF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봤던 건 기술주였지만, 예. 성장주였지만, 가치주를 보게 되면은 가치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파를 했다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S&P를 보게 되면은 S&P는 10월달, 11월달에 현재 중요 라인대가 저항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네. 여기서는 돌파가 나왔다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증시의 강세가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도 나왔고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가치주의 강세가 나타났다 되는데 네. 가치주가 더 강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장의 색깔 자체가 다시금 나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요? 시장 자체가 실적을 따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건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신고가를 보이는 것들이 뭐 철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주로 이런 쪽인데 네. 실제로 이들이 실적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 기업이랑 굉장히 큰 수혜로 다가온다가 되고요. 그렇죠. 철강 역시도 계속해서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도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업재,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쪽 역시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좋죠. 이런 쪽이 다 움직인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 자체가 서양 자체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앞전에 2월달과 3월달은
시장 자체적인 우크라이나라든지 연준에서 긴축의 속도 빨라진다라든지 네. 이런 악재가 있어가지고 시장에 빠졌다면은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성장주보다 이제 민감주 쪽이 좀 더 낫다, 가치주가 낫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 성장주 쪽에서도 왜 항상 그 트리플 A라고 하셔가지고 매출이 확실하게 나올 만한 그런 기업들, 빅테크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계속?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쪽도 역시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이제 숨고르기를 할 거냐, 아니면 숨고르기 후에 나중에 다시금 재차 강세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을 막고 나중에 다시 움직일 거냐, 이 차이가 되겠죠. 그거는 좀 보구성 움직여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지난주까지는 거의 키 맞추기를 비싸게 했다가 되면은 네. 이제부터는 옥석가기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2.58% 상승이니까 네. 이제 미증시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 없죠. 그렇죠. 하락폭은 고가 대비해서 20% 전후라는 나스닥의 하락폭만큼은 겪었지만 그렇죠.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받는 폭이 굉장히 작다가 됩니다. 아, 참 미국만 신났어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같은 저항대라도 의미가 달라진 게 예. 검은색 선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검은색 선이 이제 작년 1월 때부터 쭉 내려오던 하락 추세 라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거기는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라인대를 여태까지는 예. 계속 저항이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앞전에 1월 달 급락하고 나서 반등할 때도 저항, 네. 중간에 또 반등할 때도 저항, 계속 저항을 인식하다가 예. 이제 그 부분을 지난주에 올라타서 지지를 받아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죠? 겁니까? 충분히 조정은 끝났고 예.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라인대를 올라탔다 정도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의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대를 올라타게 되면은 중요한 네. 자리대가 네. 2740에서 70포인트 이 라인대 그러니까 거의 30에서 70포인트인데 네. 이 라인대가 매물이 단기적으로 좀 쌓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라인대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라든지 수급에서의 개선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네. 이게 나타나 준다면은 그때는 이제 2850포인트 전후까지 매물이 없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 라인대까지가 열려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우선 지금 밑에 있는 게 외국인들의 거래소도 수급인데 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 2,500원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블록들이 워낙 컸었으니까. 아, 그랬죠. 그래서 블록들에 대한 영향이 우선 컸다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래소가 한 2조 8천 정도 아직까지 매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반대로 코스닥에서가 한 2조 정도 매도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외국인이 그동안 들어왔던 물량은 거의 다 나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죠. 그렇군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상대적 강세를 띄었다가 되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만들고 나서 뭐 지난주까지 2주간은 4.8%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는 주간 기준으로 종가 대비해서 한 7% 정도 올라왔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저 주요 박스권 이제 근처로 이제 다시 들어오려는 그죠. 그런 움직임이네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옥석가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볼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940포인트 전후 거기서부터가 이제 매물대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노란색 박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스닥은 940에서 970포인트 이 라인대가 매물이 본격화되는 과정인데 네. 이 라인대를 올라타서 매물대를 소화해 주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하다 되는 거고 네. 근데 매물 소화를 하지 못한다가 될 경우는 네. 차익 실현 역시 한 번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역시 코스닥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더 방향성 나오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방향성 보고 가셔야 됩니다. 보고 그러니까 가야 그 전까지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예, 예. 바닥 대비해서 낙폭과대라든지 기술적 반등이 다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났었다면은 네. 지금부터는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런 기세만 보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나오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약간 미스다. 지금은 약간 하는 거죠. 있죠 리스크가.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잠깐 보게 되면은 네네. 코스닥은 수급이 한 318억 정도 매도니까 거의 예. 매도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요 근래 보면은 크게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방향성 나올 때 움직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들 어땠습니까? 지난주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2,500원 매수다라고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삼성전자 블록딜이 1조 2천억 있었고 그럼- 물론 그 블록딜을 외국인이 다 가져간 건 아니고 네. 기관도 일부 가져가고 외국인도 가져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도 영향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매수는 매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2,500원 매수했고 기관에서가 1조 8,500원 매도인데 많이 더 이 매도에서 보면은 은행 쪽에서가 1조 7,800억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블록딜 물량입니다. 음. 그래서 블록딜을 제외하면은 실제로는 투신이나 금융투자나 연계금이나 거의 매매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매수나 순매도가 크지 않고
종목별로 그냥 나타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반응 안 나왔다 이렇게 아직 안 봐야 나온 되는 거죠. 거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4주 연속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는데 그쵸. 그 부분이 겉으로 볼 때는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정도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외국인 351억 팔았고요. 반면에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샀다 정도 반대네요. 되겠죠. 예. 그래서 기관에서 매수 좀 있었고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였다 되는 거고 선물에서는 외인들이 한 2,500개 정도 팔았다 보니까 예. 역시 그렇게 크게 매도가 나오거나 하진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수급들의 방향성은 좀 뚜렷하지 않다 정도로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 등락 보겠습니다. 거래소가 0.85%였고요. 예. 코스닥이 1.27%. 좋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형과 소형이 이번 주는 좀 더 강했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제일 강세를 띄었다 된 것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네. 이 부분이 보험 쪽에서 보험. 제일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되죠. 은행도 만만치 그러니까 않고요. 보험은 뭐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렸듯이 네. 뭐 실손 보험이 계약이 연장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소식도 그죠. 있죠. 그래서 은행도 강세 띄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강세가 두드러졌다 된 것이 지금 에너지 화학이 3.3%였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2차 전지가 있었으니까 네.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IT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별로 안 좋았는데 네. IT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세를 보여줬다. 약간 이렇게 왜곡도 된 있네요. 케이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차강 쪽은 뭐 상당히 강했다 된 케이스였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 기계에서는 조선도 강했고 이제 기계에서는 이제 방산 쪽이 강세를 띄었었죠. 그다음에 건설도 여전히 강세였고 시장 대비.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바텀 피싱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인 거고. 그렇군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수산주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인플레이션 관련해 수혜주다 이런 식으로 좀 이겼고. 네. 의료 같은 경우도 올라왔고 통신도 올라왔죠. 그러네요. 통신은 시장에서 실적적으로 자꾸 무게를 좀 더 둔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이 나타났다는 된 쪽에 네. 서비스와 제약 쪽에서는 인터넷 쪽과 그리고 게임 쪽 이쪽 같은 경우 단기 상승이 좀 컸던 쪽은 상당히 차익이군요. 컸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블록데이 영향이 역시 좀 컸었다가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는 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차익 실현 정도 되고 네. 항공해운에서는 이제 해운주들이 좀 차익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기세가 꺾였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근데 리오프닝 자체가 별로 메리트가 지금 약간 없어진다라고 제가 관심 종목에서 빼자고 네. 했던 게 왜 그러냐면 네. 물론 내수 유통과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네.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고 되죠. 아, 위축되죠. 그래서 이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아.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예. 내수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고. 네네. 근데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은 결국 이제 헬스케어 이쪽에서 가장 큰 하락을 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업종별 등락 좀 흐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좀 더 헬스케어 쪽이 가장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네. 좀 더 보죠. 그래서 가장 상승이 많았던 보험이라는 것도 다 한 번씩 해가지고 네. 이제 오늘 가장 하락이 컸던 쪽을 왜 떨어졌다?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 쪽에서가 사실 시총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부동의 1위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트용 그룹인데 네. 이제 코스닥에서는 세트용 헬스케어가 또 시총 1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딜에 따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강세 띄는 것도 굉장히 강세 띱니다. 네. 반대로 이제 급락하는 쪽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는데 종목 잘 골라야죠. 종목이 굉장히 많이 차별화가 예, 되죠. 그러면 왜냐하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을 잠깐 봐야 되는데 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초를 보게 되면 상단 자리를 만들었던 자리 때 있죠. 그러네요. 이 자리가 이제 KIS 헬스케어 지수로 볼 때는 3,000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 자리인데 예. 여기서 아마 원래 빠지는 과정이 나타나다가 코로나 발생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죠. 급등을 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이 나왔다는 부분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올해 다시금 3천 좀 아래짜리.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자리 때 와가지고 반등이 살짝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은 다 이제 소화하고 다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려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못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아. 최근 들어서는 좀 강세가 그나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 대금의 증가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의 증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위로 가는데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의 밸류 부분인데 예. 지금 보게 되면 세트론이 이제 지난주에 급락 좀 했죠. 그래서 이제 37%대까지 다시금 이제 좀 올라온 좀 내려왔다가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좀 올라온 케이스인 거고. 예. 그다음에 삼성바이오가 현재는 제일 비쌉니다. 105%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이라 이런 것들도 밸류 자체가 상당히 네. 좀 높은 편이고 오히려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시젠 같은 경우가 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진단키트 그럼 시즌 좋게 보십니까? 시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가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도 거의 정점에 그럴 왔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새로운 이제 진단 키트나 새로운 먹거리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사실 밑에 이제 해외 기업들 비교 분들도 있었는데 원래 국내 헬스케어가 늘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케이스라서 그렇군요. 이 부분은 뭐 밸류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셀트리온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어떤 예전에 거 볼까요? 셀트리온을 제가 1월 말에 네.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30% 정도 왔으면 어느 정도는 이 구간대에서 밸류보다 좀 덜 느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스케일 그때 이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만 원 라인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블록딜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무너진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죠. 그럼 그때 1월에 예측을 해주신 게 맞은 거네요. 맞고서 그때는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네요. 동일한 게 뭐냐면 예, 예. 지금 세트로 헬스케어는 이 밸류적인 부담을 좀 벗어나거나 예. 아니면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가려면은 새로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모멘텀이 들어오거나 해줘야 되는데 아, 그게 예.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는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에서 19만 원 자리대에서의 네.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3월 이제 또 거의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3월 달이 이제 이번 주 끝나니까 그쵸. 그건 이제 바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민하죠, 실적이.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아, 눈높이가 낮군요. 그렇죠. 네.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따른 얼만큼의 비용 증가 늘어났느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다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 업종보다는 종목별 그러니까 이제 기업별로 얼만큼 경쟁력이 이번에 돋보이느냐 아, 그렇군요. 이런 차이를 현재 얘기를 한다 정도 되는데 네. 시장 전체로 볼 때는 작년 1분기보다는 한 2에서 3% 정도는 증가를 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신 다른 게 기대치가 낮다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기대치가 예.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1분기부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작됐던 시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때는 시장에서 별 큰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부터가 지수가 계속해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실적 장세가 나타났던 거죠. 그랬군요. 다만 이제 3분기 때 되니까 실적이 최고치 뽑았다. 이제 네. 피크아웃 논란이 되면서 그때부터 또 빠졌던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우선 증가를 하고요. 예. 2분기도 작년보다 증가로 전망이 되고 3분기도 증가한다 되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실적 자체가 그래도 증가세를 이어간다가 돼버리니까 네. 그러면 국내 증시가 앞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3,000에서 3,300사이 정도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2,700대니까 네. 시장 자체로 볼 때는 부담은 안 된다가 되겠죠. 더 올라갈 공산이 그래서 있죠. 이번 1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게 시장에서 부담을 안 준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월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봐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가 이제 아무래도 저거 하죠.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였는데 항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할 때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인데 네.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상당히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납니다. 그게 위로 가건 아래로 아, 가건. 변동이 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3월 수출 지표가 이제 4월 1일 날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예. 이제 수출 지표 발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출은 계속 좋지 않습니까? 계속 좋은 흐름 네.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출은 좋은데 역시 무역 적자가 다시금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아. 유가라는 것도 올랐으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3월달 실업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원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인다. 네.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관없이 굉장히 좋다. 좋을 수밖에 없기가 만들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과 중국하고의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 발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수 밴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2730에서 이제 70포인트 거기가 이제 돌파를 하느냐 제일 중요한데 예. 돌파가 나온다면 2800포인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돌파가 거고 나오면 그러니까 하단 그렇고요. 자리는 아까 이제 중요 라인대를 올라탔단 말씀입니다. 그 라인대 지지를 받는 자리가 2700포인트 전후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코스닥은 915에서 945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940에서 970 라인대를 올라타려면 네. 모멘텀이 좀 세게 들어와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 섹터가 업종 보겠는데 이게 거의 변함은 없잖아요. 조금씩 변화가 있죠. 근데 약간 항상. 종목이 좋다고, 종목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종목도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아예 종목은 나가면 너무 많아서. 알겠어요. 혹시 하나하나 계속 얘기해 주시면 좋으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바텀피싱에서는 예. 이제 납폭과대가 바닥 확인됐다라는 부분이 IT나 자동차나 다 확인됐고 2차 전지는 지난주까지 반등이 꽤나 잘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좀 숨고르게 또 해줘야 될 좀 과정이라서 빼고. 그래서 2차 전지를 뺀 거고 네. 증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지수가 2,800선이라는 자리대를 올라간다 되면은 네. 모멘텀이 들어온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증권 이렇게 보는 거고 소재 쪽에서는 이제 화학에서는 화학도 이제 전에 뭐 종목을 얘기해달랐으니까 롯데 정밀화학 같은 네. 이런 암모니아 계열이라든지 네. 몇몇 개 화학들은 확연하게 좋다는 게 이미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격 많이 올랐던데. 네,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되는데 철강은 전체적으로 다 좋다는 부분 거의 변동이 없는 거고 예. 비철금속에서도 뭐 풍산이라든지 LS라든지 그다음 고려아연 이런 쪽도 여전히 좋은 케이스라서 네. 근데 산업재에서는 이제 건설 쪽은 대형 건설보다는 중소형 건설이 많이 움직였었답니다. 그 외적으로 시멘트라든지 그 외적인 뭐 건축 자재 관련된 쪽이 많이 움직였는데 실제로 이제 차기 정부에서의 수혜는 대형 건설이 원래 수혜가 되는 건데 네. 수급이 안 되니까 아직 못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건설 쪽에서가 대형 건설이 좀 더 자리가 잘 잡힌 케이스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여전히 좀 더 독보적으로 강세에 뛴다 정도. 근데 기계 쪽에서는 뭐 방산 쪽은 지금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기계 안에서는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 좀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내수유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면세점보다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내수유통.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거의 이런 쪽. 왜냐면은 이마트나 이런 쪽은 앞으로 규제 완화할 수도 있는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휴일을 취하던 거를 없앨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쪽을 보자고 하는 게 예. 통신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그렇죠. KT가 가장 좋은 케이스인 거고. 아, 그 그래서 말씀해 이쪽은 주셨고요. 실적 플러스 성장 동력 같이 요즘 재평가를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KT까지 통신 맞습니다. 자, 그럼 관심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글로비스인데 혹시 현대글로비스는 요 근래 현대차 그룹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했다. 그랬죠. 이 부분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가 되죠. 근데 사실 왜 이게 강하냐면은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는 중고차 사업 좀 하고 있었고 그랬군요. 국내에서 이제 도매업 중심으로 경매 중심으로 했던 건데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이 매출이라든지 마진이 더 커진다가 됩니다. 영향이 있군요. 그래서 실제로 신차 판매할 때 마진보다 중고차 판매 마진이 해외는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이익이 더 커진다는 부분이 네네. 있고 그리고 운송 수송이다 보니까 지금 해운주들이 실적이 올해 1분기도 엄청 좋을 거다 전망하고 있는데 네. 역시 같은 효과를 본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나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가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안 좋은 쪽 같지만 실제로 물류를 수송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차량 판매 자체가 증가된 케이스니까 이쪽 여전히 좋답니다. 실적 그래서 좋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적 호전주 모멘텀을 같이 현재는 가져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차트 볼까요?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는 2021년도에 고가부터 내려다 하락 추세를 돌파를 지난주 했다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돌파를 했다가 되면은 눌림을 잡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눌림을 잡는 가격대가 현재가 매수가로는 17만 6천 원에서 18만 3,500원 사이. 여기가 가장 좋은 눌림 가격이 될 것 같고 예. 이제 목표가로는 21만 원, 손절가로는 17만 원 정도 말씀드리는데 밸류를 보게 되면은 밸류 자체가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 보니까 당연히 밸류 자체도 실버대로 떨어졌다 되죠. 두 자리에서 7에서 한 자리로. 8%니까 예. 상당히 시장 대비 여전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눌리는 그 순간 또 바로 또 종목으로 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